내 이름은 쿠가 코테츠. 오늘은 운이 좋군. 교고 구구미의 신의 쿠가 코테츠를 죽일 수 있으니 개소리 집어쳐. 죽는 건 내가 아니라 너다. 동료의 원수를 눈앞에 두고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는 무트파 야쿠자다. 점차 격해지는 라이징과의 전쟁. 제2집과 놈들의 손에 폭파되었다. 사이온즈 형님! 히누카이, 안 돼! 폭파로 인해 지부는 산산조각이 났고 사이온즈 형님을 비롯한 동료들이 크게 다쳤다. 특히 사이온즈 형님의 상처는 절망적이었다. 닥치고 저 세상으로 가시지 늙은이. 형님은 시타라의 칼에 심장을 찔렸다. 너에게 전에도 아빠는 네가 있어 행복했다고. 무슨 소리입니까 형님? 죽으면 안 됩니다! 형님! 사이온즈 형님! 시타라에게 입은 상처가 깊은 나머지 사이온즈 형님은 결국 세상을 떠났다. 그 무렵 나는 지부를 습격한 범인들을 뒤쫓고 있었다. 반드시 잡는다. 젠장, 어느 쪽을 쫓아가야 되지? 여러 대의 차를 타고 도주하던 라이징 놈들이 어느 장소에서 뿔뿔이 흩어졌다. 나는 그나마 가까운 차량을 뒤쫓았다. 뒷좌석에 시타라가 탄 차량이었다. 시타라, 이 개자식! 그런 짓을 해놓고 그놈은 웃고 있었다. 죽일 놈의 자식, 반드시 잡고 말겠다. 놈을 놓치지 않으려고 죽으라고 뒤쫓았지만 피해요! 길모퉁이에서 어떤 여자와 부딪힐 뻔했다. 나는 순간적으로 핸들을 꺾었고 공중에서 몸이 붕 날아오르는가 싶더니 곧 땅에 세게 처박혔다. 바이크는 운명하고 말았다. 어디 다친 데는 없어요? 전 괜찮아요. 그쪽은요? 문제 없어요. 시타라는 비록 놓쳐버렸지만 그렇다고 단서가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음습하기 짝이 없는 공장지대. 시공지들은 이런 곳에 모이는 법이지. 냄새로 알 수 있다. 라이징의 아지트 중 하나가 저곳에 있다. 근영님께 전화를 걸어 시타라가 이 공장지대로 도망쳤음을 보고했다. 전 이대로 쭉 잠복해 있겠습니다. 부하 몇 명만 여기로 보내주십시오. 알겠다. 쿠가 사이온지가 죽었다. 근영님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 들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숨이 턱 막혔다. 사이온지 형님이 돌아가셨다니. 사이온지 형님은 험하지만 다정한 분이셨다. 적당히 해야 할 거 아니야 이 녀석아. 누가 가게에 피해주래. 신참이었을 때 앞뒤 안 지고 미친 듯이 날뛰거나 바보짓을 했을 때 형님에게 종종 혼이 나곤 했다. 성인식 날의 양복을 마련해 주신 것도 사이온지 형님이었다. 너도 이제 어엿한 성인이다. 앞으로 양복은 네 힘으로 사야 돼. 사이온지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나 인정이 넘치는 분이셨던가. 가슴에 마치 구멍이라도 뚫린 듯했다. 울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건 잘 알면서도 계속해서 눈물이 나왔다. 현장에 도착한 4명의 부하에게 지시를 내렸다. 주변 도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건물은 총 이 5군데다. 너넨 여기서 진을 치고 주변을 감시해라. 목표는 시타라다. 근데 너무 오래 있으면 혼나지 않을까요? 건물 주인이랑 이미 얘기 끝났어. 돈 주고 허락받았으니까 텐트라도 쳐서 옥상에 머물러. 알겠나? 알겠습니다. 시타라를 찾으면 나한테 연락해. 괜히 나섰다가 죽지 말고. 이로써 시타라를 잡기 위한 포획망이 완성되었다. 4개의 건물에서 주요 도로를 감시하길 9일째. 드디어 집념이 열매를 맺었다. 시타라다. 틀림없어. 사쿠가 시타라를 발견한 것이다. 사쿠는 그 즉시 시타라의 위치를 내게 보고했다. 형님, 찾았습니다. 토모시타 거리 북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잘했다 사쿠.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는다. 반드시 놈의 숨통을 끊어놓을 테다. 보고받은 장소를 향한 나는 시타라를 포착했다. 이제 안 찾았다. 경호원은 2명인가. 일을 수월하게 끝내려면 지체 없이 일격에 처리해야 한다. 놈들이 뒷골목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노리기로 했다. 잠시 후 놈들이 뒷골목으로 들어간 순간 나는 잽싸게 달려들었다. 자, 사냥을 시작해볼까? 완벽한 기습에도 불구하고 시타라는 김새를 알아챘는지 내 쪽을 돌아보았다. 다음 순간 시타라가 거리를 벌렸다. 시타라 씨? 그가 대단한 집념이로군. 실로 귀신 같은 직감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경호원들부터 먼저 처리하는 수밖에. 한 놈은 뒤에서 가슴팍을 찔러 처리하고
방해하지 말고 저 세상으로 꺼져. 남은 한 놈은 그대로 옆구리에 찔렀다. 경호원들을 모두 처리한 나는 시타라를 향해 강렬한 살기를 뿜어냈다. 여기까지다. 시타라, 널 여기서 죽여버리겠어. 오늘은 운이 좋군. 쿠가 코테츠가 제 발로 죽으러 나타나다니 말이야. 시타라는 그런 나를 보고도 두려워하긴커녕 조소를 머금을 따름이었다. 시타라의 여유작작한 태도에 치가 떨렸다. 그럼 웃으면서 가시든가. 빠르긴 빠르지만 대응 못할 정도는 아니군. 속도로는 내가 압도적으로 우위일 거라 예상했으나 시타라가 섬광 같은 속도로 뒷걸음질 쳤다. 아니, 내가 시간이 없어서 말이야. 이제 죽어주겠어? 나는 놈과 거리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다음 순간 무언가 차가운 것이 내 등 쪽에 스치고 지나갔다. 심장을 꿰뚫어주지. 시타라가 어느새 총을 발사한 것이다. 어찌나 빠른지 나는 놈이 총을 뽑아든 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방금 목숨을 건진 건 순전히 운이었다. 반응 속도가 좋군. 확실하게 심장을 관통했다고 생각했는데 내 눈엔 다 보이거든. 총을 쥐는 것도 방아쇠를 당기는 것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거짓말. 감이 좋은 건 인정하지만 요행은 거기까지다. 빌어먹을. 역시 이자는 보통 내기가 아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것은 그 녀석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쿠레바야시에게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였다. 시타라를 조심해. 특히 총에는 각별히 주의하고. 내 경험으론 살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 알겠어. 중고 고맙다. 넌 쉬어. 나머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알아서 하긴 무슨. 쿠레바야시에 충고가 없었다면 한 방 맞고 바로 황천길로 갔을 것이다. 총으로 놈을 이길 수 없다면 이렇게 된 이상 근거리전으로 간다. 그 각오와 용기만은 칭찬해주지. 놈이 총을 쏘지 못하도록 거리를 바짝 좁힌 상태로 공격하는 수밖에 없다. 내 속도라면 놈을 잡는 건 시간 문제다. 언제까지 도망만 칠 셈이냐? 속도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군. 그치만 숙련도가 아직 부족해.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시타라의 디펜스는 완벽했고 칼도 주먹도 놈에겐 도저히 닿지 않았다. 추하군. 떨어져라. 으악! 무슨 놈의 발차기가 이렇게 세? 시타라의 움직임은 나를 상회하고 있었다. 거기다 놈의 공격은 기가 막히게 먹혀들어갔다. 뭘 멍하니 있나? 그렇게 총에 맞고 싶어? 교고 구금의 천재라더니 겨우 이 정도였단 말이야? 시타라는 나를 보며 비웃듯이 말했다. 나로서는 총을 완전히 피하기란 불가능하다. 치명상은 피했지만 왼팔은 못 쓰게 됐어. 난 무적의 용병이었다. 전쟁터에서는 천재라고 불렸지. 너도 천재라면 진짜 실력을 보여봐라. 천재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머릿속에선 이런 의문이 떠오른다. 예이! 개입 닥쳐! 부상으로 움직임이 둔해졌군. 유일한 장기인 속도마저 이젠 무용지물이라. 나는 과연 진짜 천재가 맞을까? 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다리를 끝장내주마. 남들은 날 보고 천재네 신의 스피드네 말하지만 난 그저 우물한 개구리에 불과하단 사실을. 처음엔 동기들에 비해 확실히 재능이 있었다. 총에만 정신 팔리면 쓰나. 칼은 또 언제 뽑은 거야? 하지만 더 높이 올라갈수록 재능 있는 사람만이 남는 법. 재능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평범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마는 건 당연한 도리였다. 빌어먹을! 뻔한 공격이군. 그리고 뛰는 놈 위에는 나는 놈이 있기 마련. 바로 지금처럼 말이다. 천재라는 별명이 아깝군. 이제 슬슬 끝을 내보실까? 젠장, 뺨이 쫙 찢어졌어. 어떤 천재라도 언젠가는 거대한 벽에 부딪힌다. 중요한 건 그 벽에 작정하고 부딪힐 수 있느냐 없느냐다. 예전에야 천재라고 불렸었지. 지금은 그냥 포기를 모르는 바보고. 자신이 평범한 인간이라는 걸 인정하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방법밖엔 없다. 지금까지 수많은 강자와 겨뤄오면서 나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 개 중에는 나보다 재능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나보다 재능 없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들 모두 나보다 훨씬 더 많은 벽을 넘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다. 그런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강인한 혼이 나를 성장하게 했다. 시타라는 내가 멋지게 압도할 수 있을 만한 상대가 아니다.
시타라! 죽으려고 작정했구나. 그렇다면 마음 굳게 먹고 부딪히는 수밖에. 내게 돌진하자 시타라가 오른손으로 칼을 내질렀다. 니까짓게 날 찌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놈의 공격을 여러 번 맞으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다. 열받지만 어차피 못 피해. 시타라는 심장을 노린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심장이 아닌 다른 곳에 맞으면 된다. 칼은 내 왼쪽 가슴 윗부분에 박혔다. 시타라는 깊숙이 박아놓은 칼로 내 몸을 쫙 찢어발겼다. 내게 치명타를 먹였다고 생각했겠지. 그런 거로 지금이 기회다. 자, 상관없어. 어차피 왼팔은 총 맞고 망가진 지 오래니까. 이때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건 고토게와 싸울 때 놈이 내뱉었던 말이었다. 구가, 넌 전도 유망하다. 출세욕도 있지. 그러니 넌 여기서 죽는다. 나보다 훨씬 강한 상대와 싸우는 상황에서 목숨을 아끼는 건 어불성설이다. 목숨마저 내다버릴 각오, 그것이야말로 내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의 끈이다. 빈틈 발견, 죽어라 시타라! 아니! 시타라의 안색이 처음으로 바뀌었다. 놈에게 한 방 먹일 수 있다면 왼팔의 부상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잡았다. 죽어라! 나는 시타라의 왼쪽 옆구리에 칼을 찔러 넣었다. 하지만 시타라의 전투 감각은 차원이 달랐다. 이 자식이! 칼날이 깊숙이 들어가기 전에 재빨리 몸을 틀어 상처를 최소화한 것이다. 이윽고 시타란 뒷걸음질하며 나와 거리를 벌렸다. 니까짓게 감히 내 몸에 상처를! 거리가 벌어져 놈이 총을 쏘게 되면 난 끝장이다. 너라면 안정권으로 도망칠 줄 알았어. 이 기회 죽어도 놓치지 않겠다. 옆구리에 난 상처 때문인지 시타라의 몸놀림이 둔해졌다. 빠르다. 속도는 너와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니까. 온몸이 비명을 질러댔지만 지금 그런 걸 신경 쓸 때가 아니었다. 나는 칼로 놈을 끝장낼 작정이었다. 그런데 날 얕보지 마라, 애송이! 시타라는 발끝으로 내 칼을 튕겨냈다.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집중력이다. 이걸로 끝이다. 그러더니 시타라의 칼이 가차없이 내 목을 향해 날아왔다. 하지만 난 물러서지 않는다. 물러서면 끝이다. 목숨을 버릴 각오가 있다면 살아남을 길은 있다. 그 남자도 그때 그렇게 해서 내게 승리하지 않았던가. 내게 남은 유일한 방법. 나는 시타라의 칼을 향해 오른손을 뻗었다. 죽어라! 야! 결국 나는 오른손가락 4개나 앓고 말았지만 칼의 궤도를 바꾸는 데는 성공했다. 경동맥을 지켜낸 것이다. 바로 지금이다. 안 돼! 자세가! 손가락은 날아가 버렸지만 주먹은 아직 남아있다. 주먹의 혼을, 온 체중을 싣는다. 얼굴을 산산조각 내주마! 야! 그 녀석처럼 주먹 한 방으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수밖에 없다. 주먹에 온 힘을 실었지만 무시무시한 펀치다. 내 힘으로 시타를 주먹 한 방에 기절시키는 건 불가능했다. 그래도 쓰러진 적을 끝장내는 데는 3초면 충분하다. 손가락이 없어도 칼은 줄 수 있지. 떨어진 시타라의 칼을 주운 나는 양손으로 놈의 등에 칼을 꽂아 넣었다. 잘 가라. 내 승리다. 이놈은 숨을 쉴 가치가 없다. 칼은 거의 손잡이 부분까지 푹 들어갔다. 시타라의 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한 나는 그녀님, 시타라를 죽였습니다. 뭐라고? 조직에 연락해 보고를 넣었지만 더는 버티지 못하고 결국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쿠가 형님, 정신이 드십니까? 구가, 몸은 좀 어때? 괜찮아? 사쿠, 큰형님. 눈앞에는 큰형님과 사쿠가 있었다. 내가 쓰러지자마자 사쿠가 무허가 의원으로 옮겨준 모양이었다. 듣자하니 나는 과다출혈로 사경을 헤맸었다고 한다. 내 오른손이 사쿠가 가지고 온 손가락으로 수술을 마쳤다. 다행히 잘 붙을 것 같더구나. 형님, 정말 다행이에요. 다리를 잃은 노지마를 생각하면 마냥 기뻐할 수는 없었지만 사쿠에겐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다.
하지만 라이징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큰형님, 이 한 목숨 바쳐서라도 놈들을 반드시 전멸시키겠습니다. 그래, 그래도 무리는 하지 마라. 당장은 회복에 집중해. 더는 동료들을 잃고 싶지 않다. 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조가 새끼를 끝장낼 테다.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어둠의 세계를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다른 영상도 꼭 한번 보라고